그러니까 일단 오늘 조국 대표 2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확정이 났어요. 징역 2년 확정이고 의원직 상실 향후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 출마 금지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로 출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도 출근이란 개념이 적용되나요? 교도소는 출근이 아니잖아요. 구금이죠. 네, 거기서 거주하는 예, 이제 그 교도소 생활을 하셔야 되는 조국 대표가 됐는데 조국 대표의 최종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우리 헌정 질서에 얼마나 해악이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주장을 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심지어 딸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특히 당시에 우리 세대가 특히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때 진짜 입시 정책 뻑하면 바뀌고 정시 다 줄여버리고 이게 공정한 기회는 점점 문이 닫히고 있는데 공정의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네, 당장 그 정부의 기득권은 본인의 자녀를 입시 비리로 의전원인가요? 거기까지 찔러 넣었잖아요. 그리고 그 조국 대표의 자녀인 그 조민, 입시 비리의 당사자인 사람은 또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직접 이야기했던 게 수능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고려대학교 공대였나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고 의전원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의전원에서도 성적이 완전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장학금을 또 받았었고. 근데 이게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21년부터 우리 대선 기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대학교 입학 취소부터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한 번에 안 됐어요. 그들의 기득권이 너무 공고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조국이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온 특히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586 운동권의 왜곡된 특권의식과 나르시시즘의 상징이 저는 조국이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국 개인이라 보다는 그 세력들의 그러한 지금까지의 만행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오히려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참 그들이 저지른 것들 바로잡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당에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이렇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렴치한 짓을 하고 법을 바꿔가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이용하려고 또 국회의원직에 올라가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똑같잖아요.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 자리 뺏어가지고 인천 계양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매섭게 지켜보고 비판해야 할 지점들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굉장히 옳은 지점이 있었고 감정보다는 아주 합리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이제 그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아니고요. 전 상근 부대변인이고 여러 방송에서 지금 패널로서 활약 중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한 인터넷 매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 가면 어떻게 하냐? 징역 확정 나서 교도소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뭐라 답변했냐면요. 푸시업 좀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푸시업 좀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아니 조국 대표 푸시업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철봉 사진도 올렸더니 저번에 푸시업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진짜 이게 586 강남 좌파 나르시시스트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본인의 대학 시절을 아직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20살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20살에 멈춰 있으면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에 굉장히 많습니다. 거울 보고 많은 생각 안 들까요? 네.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외모 조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르시시즘은 사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우물인가요? 본인한테 취한다. 예, 호수 속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보면서 와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취하는 그것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사실 정치인들 중에 나르시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정치인이 몇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조국 대표가? 근데 몇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굳이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 몇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바로 떠올랐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더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뭐 계엄이 워낙 이제 일상적이지 않고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든 이제 헌법적인 판단이든 이것은 기다려 보시면 되고, 예. 근데 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은 배경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네. 그때 당시에 국정원을 무력화했던 박선원 당시 1차장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의원이고요. 국방위 소속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 국보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이미 사람이 전과가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이번에 우리 투스타, 쓰리스타 세워놓고 우리 정보요원의 이름을 발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 그림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사실상 내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있는 지성으로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탄핵을 반대한다거나 저러한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항거하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라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이 국가 존립에 대한 문제로 저는 접근을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을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이것은 지금 표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뭐 저에게도 막 협박 DM 같은 게 와요. 야당 지지자들이 뭐 탄핵에 대해서 가서 뭐 찬성표를 던지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국회의원이어야 표결권이 생깁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명확히 짚어드리고 싶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 또한 본인의 의사표현의 방식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아무리 싫어도, 내가 아무리 수용할 수 없어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왜 하는지 근거와 논리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것,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가족 살해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지양되어야 되고,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문 앞까지 그냥 네, 그런 식의 사상 검증 같은 것들은, 사상 검증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건 진짜 중국 공산당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본인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각자 이제 의사를 정할 때도, 당론을 정할 때도 본인들의 이제 어떠한 논리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은 바라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미 사전에 막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금 해주신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앞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지만은 소신과 논리.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국민 여론 당연히 봐야죠. 근데 국민 여론이 메인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메인은, 정치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이것을 메인으로 하고 정치를 해야지. 지난주에 그 탄핵안 다 불참했다가 이번 주에 갑자기 싹 돌아선다? 이거는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쟤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죽하면 제 친구들이 국민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저럴 거면 이번 주에 뭐 다 탄핵안 찬성한다던데 저럴 거면 지난주에 찬성하지 왜 이번 주에 갑자기 찬성한다 하냐. 이런 의문을 저한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안에 계엄령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 대한민국 민주주의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고, 탄핵안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라면은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를 뭐 국민 여론이 너무 쏠려있다, 이것을 눈치 보지 말고 본인 소신대로 해야죠. 그리고 탄핵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해야지, 지금 그냥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로만 접근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럼 그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요, 지금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북 친중 친러하겠다고 동조한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어떠한 계파 갈등 사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게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옹호 논리가 될 수 있는 문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네. 코멘트 다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백지원 전 대변인과 같이 하는 백지원의 백발백중 시즌2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펜앤마이크 오후 시간대는 젊은 패널들 그리고 저도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는 30대 기자인데 2030 기자 혹은 2030 패널들 정치인들 나와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현 이슈, 현 상황, 현 시국을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펜앤마이크 오후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매주 목요일 백지원의 백발백중 시즌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나라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언론의 이제 편향적인 보도라든지 왜곡 보도에 이제 호도되지 않고 본인들의 깨어있는 지성으로 판단을 하는 이성과 합리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트북에 붙어있는 스파이 패밀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어서 항상 이렇게 붙여다니고 있다는 점 끝으로 예, 채팅에 올라와가지고요. 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백지원의 백발백중 시즌2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